미국의 그 보수 그 포브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 논평을 네. 이번 개헌 비용 정말 네. 한국 5,100만이 두고두고 갚을 것이다. 네. 한국의 GDP 킬러는 윤석열이다. GDP 살인자다라는 얘기예요. 살인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정호의 파워피플, 오늘은 민주당의 경제통 충남 당진의 3선 의원이신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위원장님을 모셨는데요. 12.3 비상계엄으로 휘청거리고 있는 민생, 경제, 회복 방안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정말 온 국민들이 걱정이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됩니다. 네, 12.3 비상계엄으로 민생 경제가 완전히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한국의 지금 경제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판단의 근거는 뭘까요? 윤석열 정권 2년 8개월인가요? 8개월 동안 우리나라 경제 기초 체력, 펀더멘털이 그야말로 그냥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네. 경제 성장률만 보더라도 그 정부 스스로가 그래요. 내년도 경제 성장률 기재부가 한 1.8% 지금 이렇게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이 경제 1% 성장을 연속해서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야말로 정말 우리 한국 경제가 윤석열 대통령 2년 8 동안 펀더멘털이 완전히 무너져서 저성장 기도를 하고 있다. 한국 경제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지금 경제가 침체되어 있다 해도 5%의 성장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우리만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윤석열이 그냥 우리 한국 경제 가뜩이나 어려운데 정말 이번에 계엄으로 커다란 압박카트를 우리 경제에 매긴 거예요. 정말 압박카트 경제를 향해서 엉뚱한 데 매긴 국민을 거죠. 향해서 완전히 이제 이 경제 폭망 정권 이렇게 저는 기망하고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 세계 언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세계 언론들도 경제 폭망 정권, 윤석열 정권. 잘못하면 잃어버린 일본의 30년으로 갈 수 있다. 경고로는 경고.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가면은 뭐 우리 젊은이들 완전 미래가 없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 12.3 비상계엄으로 직격탄을 맞았는데 구체적인 그 경제 피해액을 추산할 수 있을까요? 추산이요. 뭐 그런 뭐 이렇게 경제학 결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실질적인 피해가 막 오잖아요. 경제 계엄 발표하는 그날 우리나라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이 요동을 쳤잖아요. 주가에서 하면 거의 한 80조가 빠져나갔어요. 민물처럼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뭐 경제 잡지 포브스는 이 윤석열이가 긁은 이번에 계엄 비용 이걸 한국 5,100만이 두고두고 할부로 갚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뭐 현재에 이루어지는 이 우리 그 경제 비용, 그다음에 이 우리 후세들이 이번 계엄으로 인한 비용, 이거는 뭐 제가 알기로 제가 경제학자인데요. 추산해 보면 막 500조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엄 당시만 해도 뭐 한 5조 정도의 피해가 났다는데. 이렇게 그럼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수백조가 되겠네요. 그럼요. 윤석열만 이렇게 장난쳤다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 이 비상 상황입니다. 이걸 좀 이 극우 세력들, 이 윤석열을 추종하는 이 세력들은 그걸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잠이 안 옵니다. 윤석열은 GDP 킬러다. 이렇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의미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미국 포브스지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 포브스지가? 한국의 GDP 킬러는 윤석열이다. GDP 살인자다라는 얘기예요. 살인자. 윤석열이가 한국의 자유시장 경제와 시장 경제를 완전히 망친 파괴자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디스트럭처. 파괴한 사람이 윤석열이다. 디스트럭처, 디스트로이어. 그러니까요. 보세요. 이 계엄을 통해서 정말 그 무장한 군인들이 지금 막 이 국회로 쳐들어오고 선관위를 가고 막 이런 것들이 전 세계 CNN을 통해 가지고 방송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전 세계 국민들이 다 본 거예요. 그거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정말 낙후된 국가고 계엄하는 국가고 불안정한 국가니까 세계 경제인 여러분 한국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윤석열이가 GDP 킬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한국 경제를 완전히 폭망시킨 계엄이었다. 그 앞장에 계엄의 우두머리 수계 윤석열이가 있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중에 2년 8개월 동안 한 게 뭘까? 예.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딱 하나 생각나는 게 12.3 비상계엄인 것 같은데 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위원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이렇게 정권을 잡으면 보수 정권이건 뭐 진보 정권이건 정권을 잡으면 내가 임기 동안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이런 경제 기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명박 정부는 747 정책, 문재인 정권은 뭐 소득주도 성장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정책 기조를 가지고 출발하는데 이 윤석열 이 정권의 경제 정책 기조가 뭡니까? 네, 생각이 안 난다고요. 12.3 비상계엄이 부자 감세? 부자 감세 뭐야? 뭐 그냥 재벌들 다 세금 다 깎아주고 뭐 양극화 뭐 지금 뭐 자영업자 지금 폐업에 100만 가계부채 2천조 시대 이런 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 세계지표가 엉망이죠. 그야말로 이 계엄 2년 논쟁하다가 2년 8개월 다 보내고 이 계엄으로 마지막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렸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수로 매기면 몇 점 정도 될까요? 점수요. 한 30점 정도 매기면 학점으로 어떻게 따지죠? 빵점이 아니고 30점이면은 뭐 무조건 과락이죠. F죠. 아니 이제 갤럽이 이건 제가 매기는 게 아니라 갤럽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권 경제 점수 얼마입니까? 잘합니까? 못합니까? 그러면 이 30% 잘하고 있다가 30%를 넘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경제 점수가 한 30점 정도 되는데 30점을 넘은 적이 없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직에 복귀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에는 엄청난 재앙 아닐까요? 재앙이죠. 아마 영인 쓰겠습니까? 국민들이 따르겠어요?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윤석열 탄핵이 경제다. 맞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경제에서 가장 경제가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거든요.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뭐 투자, 소비 확실해야 돈도 쓰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이 전국을 빨리 끝내줘야 경제가 안정된다. 그렇군요. 그래서 바로 탄핵이 경제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윤석열 탄핵이 불확실성을 걷어내주니까. 그러니까요.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지도부가 나와야 된다. 그래야 그렇군요. 소비, 투자, 순수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 불확실하면은 뭐 기업가들이 투자를 못하는 거죠. 아니죠. 모든 게 지금 불확실한데요. 지금 미국 트럼프 들어가지고 관세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여기에 지금 협상 테이블이 없는 겁니다. 빨리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서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해줘야 경제가 안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불확실성 시대에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한 사람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불확실해도 뭐 마구 비상계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사고 한마디 없이 지금 살아남으려고 이 쿠데타라는 거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면 자기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그냥 자기 명령을 따른 군인들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고 저도 이런 사람 어떻게 우리가 지도자로 데리고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안 찍었습니다. 위원장님도 안 찍었겠죠? 저도. 자, 이번에 이제 추경 얘기 좀 해볼까요? 그럴까요? 근데 추경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빨리 하자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경제는 타이밍이잖아요. 이게 지금 한국 우리 경제가 지금 거의 뭐 골목 경제 다 죽었어요. 그야말로 공황 상태란 말이에요. 긴 코로나에 이어서 개헌까지. 그러면 이 지금 저성장 기조 1%대 저성장 기조로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빨리 이 늪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됩니다. 최소한 2%대 성장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이 저축, 투자, 순수출, 그죠? 그다음에 정부 지출 이 4가지 항목으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보세요, 저축 투자 안 되잖아요. 소비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 트럼프 때문에 지금 순수출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지금 GDP 성장 항목에서 정부 지출뿐이거든요. 근데 정부까지 열중샷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이것도 안 될 수 있어요. 0%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마중물 역할, 경제에 대한 심폐소생술 이걸 정부가 해야 된다. 왜냐하면 민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정부라도 나서야 되죠. 근데 지금 뭐 한국은행 총재도 추경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심지어는 뭐 IMF도 필요하다. 세계에서 지금 그리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사실상 인정을 했는데 왜 안 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게 맨날 자유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 자유잖아요. 이게 뭐예요? 국가의 시장 개입을 취소하자.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자. 이런 생각을 아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 완전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거는 평소에 경제가 잘 돌아갈 때 정부가 이렇게
왜냐면 민간하고 이 소비 투자가 활성화되고 수출이 잘 되는데 정부가 그때는 좀 뒷짐 지고 있어도 됩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정부가 나서야 돼요. 네. 정말 이때는 케인즈 경제학자 경제의 아버지에게 잘 들어야 됩니다. 케인즈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 네. 결국엔 우리 다 죽는다. 빨리 해야 된다. 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본 정부가 한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를 한 짓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좀 정부가 액션할 때다. 이런 얘기를 저는 강하게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추경의 규모 보니까 뭐 한은 총재는 한 15조에서 20조,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 35조.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할까요? 저는 지금 가능하면 많이 하면 좋죠.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도 뭐 15조에서 20조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제 이재명 우리 당은 이제 35조 하자는 거고 많으면 좋은데. 많으면 좋은데 일단 최소한 그 경제 성장률 0.2%를 끌어올릴 수 있는 20조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20조의 추경은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내수잖아요. 내수. 골목 경제가 다 죽었어요. 민생 회복 쪽으로 좀 돈을 많이 썼으면 좋겠고요. 민생 회복. 그리고 지금 뭐 기술 패권 지금 경쟁이 엄청납니다. 이런데 지금 뭐 반도체나 로봇이나 뭐 우주항공이나 AI나 이런데 또 미래 성장 R&D 비용으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관세 정책으로 전 세계가 지금 몸살 앓고 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당연히 이러한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대비 안 돼 있겠죠? 아니 지금 그거였으면 이거 개함했겠습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개함해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수상국 대행도 이 트럼프가 뭐 대행한테 무슨 뭐 전화 한 통 했겠습니까? 아마 전화 통화도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뭐 대만이나 일본 뭐 이런 데는 물밑작업 들어가서 지금 막 백악관에 출대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걸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탄핵 국면이니까 그래서 빨리 이 탄핵 이 내란 수기를 정리를 해야 된다.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서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정쟁에 대비하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결국은 윤석열 탄핵이다. 그렇죠. 이렇게 아니 지금 협상 테이블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께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극 항로 맞습니다. 이 개척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고 왜 필요합니까? 저는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살아남으려면 삼성전자 같은 게 한 10개가 있어야 돼요. 10개. 지금 뭐 먹고 살 게 없어요. 중국이 다 치고 들어오고 뭐 미국 쪽 관세를 저러고 있고 좀 새로운 뭔가를 개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북극 항로가 새로운 기회다 이렇게 봐요. 어떤 점에서요? 우리가 지금 삼면이 바다로 돼 있잖아요. 지금 그 북극 항로에 있는 그 얼음이 다 녹고 있어요. 기후 변화 때문에. 앞으로 한 10년 후면요 거기 화물선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뺑뺑뺑 돌아가던 유럽을 가려면 뺑뺑 돌아가는 배가 이 북극 항로로 가면 금방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북극 항로에 엄청난 석유, 천연가스가 매장이 돼 있고 니켈, 구리 뭐 이런 광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북극 항로를 우리는 해양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개발을 해야 우리가 미래 먹거리가 된다. 근데 러시아하고 잘 지내야 돼요, 그걸 개발하려면. 근데 러시아하고 싸우고 우크라이나가 찌웃거리고 그냥 그 이념 논쟁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잘못된 외교죠. 이게 우리 한국 경제를 핀망들게 하는 압박 카트다. 이런 던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양극화, 격차 해소를 평소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배경이 있으십니까? 양극화를 이뤄내야, 양극화 극복을 해야 사회 통합을 이뤄낼 수 있고 우리나라가 더 강한 대한민국으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뭐 지금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또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세대 간에도 그렇고 또 정규직 비정규직. 완전히 정말 격차 사이비. 이거를 통합하지 않고는 절대 선진국 강대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한 11년 살아봤잖아요. 유럽의 그 복지 국가들은 정말 이 국가가 나서 가지고 양극화 극복에 최선을 다하거든요. 우리는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거의 방치하고 있어요. 말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만.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 맨날 자유 떨잖아요. 자유시장 경제. 이래서는 안 돼요. 이 양극화 사이, 이 패자 발전이 가능한 사이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이 격차를 줄여야 되니까요. 이거는 이제 뭐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조세제도, 뭐 국가자영정책, 금융정책, 국가가 하는 정책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정책을 사회 양극화 줄이는 쪽으로 써야 돼요. 네. 근데 우리는 자꾸 벌리는 쪽으로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런 문제 있는데 저 혼자는 역부족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충남 당진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3선 연임에 성공하신 분인데 그 비결이 좀 궁금해요. 운이 좋은 거죠. 겸손의 말씀이고. 운이 좋고요. 네. 우리 당진 시민들께서 이쁘게 봐줘서 그렇고 네. 늘 당진 시민들께 고맙게 생각하죠. 요즘에 네. 위원장 하다 보니까 워낙 일이 많아가지고 시민들을 잘 찾아뵙지 못하는데 네. 아마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있고요. 저는 늘 겸손함이죠. 네. 뭐 골프, 저는 골프를 못 칩니다만 네. 골프하고 선거는 머리 드는 순간에 진다 하더라고요. 네. 늘 겸손하고 네. 또 간절함. 네. 그다음에 열린 마음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네. 그러면 이렇게 시민들이 믿어주는 것 같습니다. 겸손, 간절함, 열린 마음 네, 세 가지를 꼽아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정치인 어기구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패자 부활전이 가능한 사회. 네.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네. 이 사회가 양극화를 줄일 수가 있고요. 네. 사회 통합을 이뤄낼 수가 있고 네. 우리나라가 선진 강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회 꼭 만들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종호의 파워피플 오늘은 충남 당진의 3선 의원이신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님을 모시고 12.3 비상계엄으로 휘청거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생, 경제 회복 방안과 추경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